좋지도 않은 그 퀄리티를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거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연상수 가보겠습니다. 그거 애들 하나씩 다 알아주십시오. 오늘 내용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 뒤에 질문할 시간도 조금 개인적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수업의 목적을 다시 또 상기를 시키자면은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 좀 디테일한 것들은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세 번째 프린트는 좀 얇죠. 근데 확실히 여기 있는 내용 다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앞에 것들은 뭐 미적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미적을 큰 틀로 얘기하자면은 미적분에서 다루는 그 가장 중요한 함수가 바로 초월함수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까? 초월함수가 뭐다라고 배웠죠? 혹시? 초월함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누군가 한 명이 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아연이 여기 오랜만에 봤는데. 저라도 뭐야? 그렇지 한번 좀 들어봤던 단어인데 궁금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적으로 다항함수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다항함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인 성질이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항함수는 언젠가는 제로가 돼요. 근데 초월함수는 그거에 그 성질에 위배되는 거죠. 다시 해서 미분을 해서 사라지지 않는 함수를 초월함수로 합니다. 그게 우리식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분해서 사라지지 않는 함수.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그 초월함수는 고등 과정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고 삼각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초월함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다시 미분해서 사라지지 않는 함수인데 대표적으로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저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세 개로 끊어서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저런 것들을 결합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x 제곱에다가 뭐 3의 x승을 곱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궁극적 목적이 이제 미분인데 미분을 하려면은 뭔가 여기서 이제 다항함수와 초월함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미분법들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미분을 먼저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은 극한을 통해서 미분으로 넘어와야 돼. 또 극한도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에서 미분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다룰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이의 정의인데요. 거기 자연상수라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의 정의입니다. 오일러 상수라고 하고요. 오일러가 이제 기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저렇게 된 건데 원래 저 숫자를 만든 것은 이렇게 일종의 그 천문학자들이 어떤 그 별자리 그 실제로 과거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도 꽤 정확하게 그 달과 지구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계산이 복잡한 거야. 확실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로그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수라는 것과 로그가 이제 연결되는 게 그때부터 시작해요. 로그는 대수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그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1024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숫자들을 이제 그 과거에는 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의미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약속이 돼서 전달하기가 너무 좋아요. 말 그대로 딱 이건 다 보는 순간 저기 초등학생한테도 멱살 잡고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뭘 뜻할 것 같아 그러면 알아요.
선생님 2를 10번 곱한 건가요? 초등학교도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숫자들을 다룰 수 있는 숫자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큰 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계산법도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로그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우선 순서를 얘기하자면 그럼 로그를 만들었을 때 그럼 2는 뭐냐? 이제 여기서 사실 이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2를 무한번 곱해본 거야. 이제 과거의 수학자들은 일종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수학자들은 사실은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자기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수학자들의 역할은 뭐 방정식을 계산하고 식을 만들고 그런 규칙성을 만드는 건데 이미 이제 그런 게 컴퓨터나 이런 어떤 게 발전되면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원론적인 것에 이제 좀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을 무한번 곱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뭘 한 거냐면은 1보다 조금 큰 놈을 무한번 곱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뭐 쭉쭉쭉 가다 보니까 2.718 얼마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도 저 숫자들이 계속 연산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증가율에 정기분포를 혹시 들어가나요? 정기분포에도 이 기호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개체수들의 어떤 규칙성들이 저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대표적으로 저걸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피보나치라고 들어갔나? 피보나치라는 사람도 저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과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1보다 조금 큰 놈을 무한 곱했더니 이게 된 거야. 근데 또 뭐 더 알아냈냐면은 1보다 조금 작은 놈은 무한번을 곱했더니 이놈의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 치면은 같은 지수인데 무한번 곱했더니 안에 있는 숫자의 그 대소가 크기에 따라서 이놈의 역수가 돼서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냈더니 또 이게 같은 값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 가장 좋은 표현이 이제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좀 뭐 미리 배운 친구도 있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식의 표현이 사실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고 물으면은 답변을 못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극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이 식은 어느 주냐면 봐봐.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와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식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식이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를 가지고 그 놈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보일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마이너스에서 띠를 치환하고 이제 그런 불편한 것을 오늘 이제 안 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새로운 걸 알려줄 거거든요. 실제 수학자들이 만든 그 이론을 너희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없지만 그게 훨씬 나이스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결국 이 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결과가 다 같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 우리는 2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숟가락 얹기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라고 하는 건데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놈이 그놈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2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그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물어봤냐면 그럼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매번 우리가 이제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원리는 처음에 만들었던 이 숫자를 만드는 체제는 이 0으로 가는 속도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랑 같은 놈으로 무한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x분의 1이니까 지수 법칙에서 바깥쪽이 3승인피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 속도를 맞춰줬기 때문에 아 이게 전체적으로 2라는 정의에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2의 3승이다 라고 하는 거야. 한두 번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똑같이 또 요 0으로 가는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걸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얘랑 동일을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벌써 한 요 정도만으로도 식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뭘 물어보니까 일일이 답변하는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매뉴얼을 만든지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결국 이 모양에 먼저 집중을 한 거예요.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식은 뭐든 상관없어. 꼭 이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아. 반드시 1에 가까워지는 놈, 1이 되면 안 되고 1에 가까워지는 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무한대승이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상관없으니까 결국 1에, 밑은 1에 가까워지는데 지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상관없어요. 그 형태를 유지한다면 뭘로 문제를 풀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꼭 0으로 갈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 딱 이해하시면 오늘 끝납니다. 사실. 자, 저게 뭐냐? 다시 얘기해서 얘는 0으로 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상관없습니다. 얘도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무한대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얘는 2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2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야. 다시 이 전제 조건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이걸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2에 대한 어떤 지수의 속도는 요놈의 극한으로 결정하는 그 그놈의 극한이 두 개를 곱한 거야.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곱한 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줄게. 밑에 이식 아무튼 오늘 제일 중요한 식이 이겁니다. 무슨 첫 번째 예제는 이게 너희들 문제집들보다 훨씬 편해. 잘 한번 보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 모양을 보고 얘가 1로 가는지 확인해. 오케이면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지 확인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2에 대한 정의는 만족했고 뭘로 볼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속도를 지수에다가 적용을 할 거야. 그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돼. 그럼 얼마가 되죠? 1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 2의 12승이에요.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x가 0으로 가는데 1 플러스 x의 제곱이 있고 x분의 5가 있어요. 이것도 x가 0으로 가니까 이게 1로 가는지 확인해.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는지 확인해. 맞죠? 그러면 맞다면 이제 이것도 2의 정의를 만족했는데 이번에는 제곱 때문에 0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누구보다 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죠? 5x가 되죠. 5x가 되는데 그 5x를 0으로 보내다 보니까 얘가 날아가지. 그래서 얘가 이제 1로 가까워진다. 그걸 이제 지수로 이제 속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그냥 그건 무한대. 그 실제로 그런 모의고사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오케이 의미를 이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보자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이런 것들도 원래 그 교과서나 문제에서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x-1을 t로 취하나라라고 해서 이 식을 변형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문제집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걸 처음에 만든 수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어디로 가? x가 1로 갈 때 얘가 1로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2에 대한 정의를 만족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 플러스, 그래서 요 말이 1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더해지는 함수가 0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x 1로 보낼 때 0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과 이놈을 곱하면은 x-1에 4x 1-x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하나 생기네. 그지? 그리고 x는 1로 보낼 거니까 얘가 2에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2의 4승분의 이게 지수법칙을 나중에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지금 이 고등 과정에서 저 사람의 생각을 너희들한테 타협을 하려다 보니까 괜히 손도 많이 가고 식도 길어지고, 그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생각대로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풀이법입니다. 레고를 조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레고 창시자예요. 레고는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사람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집들은 그걸 너희한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맞추기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모양의 원래 식을 가지고 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풀이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심지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얘기랑 지금 근데 녹화가 되고 있네 우리. 자, 아무리 복잡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어떤 풀이를 통해서 길들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만 봐봐. 1로 가고 있나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이거 무한대 맞죠? 그것만 확인해주면 대신 이게 1도 안 가고 무한대도 안 가는데 또 이걸 적용하면 안 돼. 그러면 완전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조건 must 얘를 1 플러스 이런 걸로 갖고 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2x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아닌가? 잘해야 된다 우리 이거. 맞아요? 통분하는 저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플러스가 밑에 플러스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x 플러스 1이 되니까 3x 마이너스 이거 맞네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여기만 적용하고 이제 얘하고의 곱만 지우셔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치환할 필요 없어. 훨씬 속도가 빠른 거예요. 2의 정의 만족했고 2개 곱하니까 이제 x 플러스 1분의 2.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x 1로 보내니까 얘는 2의 1승이 그게 돼요. 아시겠죠? 혹시 처음에 2라는 정의를 숫자를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정리하면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그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너희들 아마 눈으로 풀게 될 텐데 그냥 1번 봐봐. 딱 우선 괜찮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선생님이 저거를 벽에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기시계 펴다가 저거 넘어갈 뻔했어요. 자, 우선 1번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 확인할 거 뭐냐면 밑이 1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맞죠? 지수는 0으로 하고 있죠? 이거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왜? 1의 0승이 뭐야? 1인 거거든요. 그건 그냥 간단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2번을 한번 볼게요. 바로 답변해보세요. 답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연상수 2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 정도 설명도 괜찮죠? 아니면 저 2에 대한 그 숫자부터 다시 얘기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바로 답변하면은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숫자 2하고 자연상수 2하고 분명히 발음이 달라야 되죠. 자 한번 듣기 평가해요. 자 2 차이가 있나요 지금? 숫자 2는 좀 힘을 빼야 됩니다. 2 뒤를 좀 풀고 2 좀 강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너희들 나중에 답안지 쓸 때 다 서술로 쓸 때 다 틀려요. 이거 안타까운 걸 봤어요 선생님이.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써놓고 이걸 써줘야 되는데 또 생각
이게 너무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요걸 써놓고 틀립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거고. 자, 어쨌든 3번 봐봐요. 3번. 그럼 2에 마이너스 4번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 이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의 의미는 a가 무한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돼. a가 무한대로 가도 얘가 0으로 가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0으로 가고 지수에 있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맞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2의 제곱이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하나만 그냥 두 문제만 풀어볼 건데 3번하고 4번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려보겠습니다. 2번은 너무 쉬우니까 3번하고 4번. 그 아연아 너그 고쟁이 샀니 혹시? 맞아. 그럼 오늘까지 선생님 프린트 좀 줄게요. 고쟁이 좀 사셔야 됩니다. 모레 건데 선생님 보니까 표지만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표지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내용이 안 바뀐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앵기출도 사셔야 됩니다. 앵기출. 아 맞아. 그거 번호표를. 그러니까 3번을 정석해서 풀면 이제 사실 엄청 풀이 길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풀면은 훨씬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만 한번 볼까요? 4번은 이런 게 일종의 체인룰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분해놓고 곱의 형태가 쭉 나열되기 때문에 n번까지 곱할 수 없다면 뭔가 중간에 규칙성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밑에 있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자 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선생님이 4번 풀이를 해주면 됩니까? 4번 한번 풀이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좀 계속 유지를 할 거야. 오늘은 저 내용이 계속 뒤에 나오니까 4번 문제는 fx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쓸게요. x 1 플러스 x 그러면 이제 n분의 1이 있고 1분의 2 2분의 3 이렇게 해서 n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약분 되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n승의 극한을 보내겠다. 처음부터 막 분리하는 생각보다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2의 정의로 문제를 만들어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먼저 이게 1로 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맞다면은 1 플러스 n분의 1에 n승을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1승이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훨씬 빠르다는 걸 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볼 건데 이게 처음부터 2를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가야지 뭐가 좀 편하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컨트롤하기 좀 편해요.
자 이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극한만 볼 건 아니고 이제 극한부터 시작해서 미분까지 쭉 연결할 거거든요. 자 다만 지수와 로그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숫자를 배웠기 때문에 자 이게 약 2.718 얼마라면은 미시 1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함수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 보통 미시 2인 로그를 우리가 미시 없어 그럼 얘를 무슨 로그라고 하죠? 상용 로그라고 해서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이 10진법이기 때문에 그걸 상용 로그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근데 상용 로그를 쓰지 않는 시대에는 요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자연상수, 미시 2인 자연상수 로그라고 해서 lnx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제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생기게 갖고 좀 익숙해져. 그러면 이것도 진수 조건 때문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증가함수라는 어떤 워딩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극한에 대한 방향성으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서 요 놈이 만약에 fx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줄 알아요. 뭡니까? 그냥 단순한 답변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답을 선생님 할까요? 당연한 거지. 플러스 무한대지. 그래서 여기 또 선생님이 그냥 무한대로 쓰지 않고 플러스 무한대. 이제 방향성을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수열의 극한과 좀 다른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열의 극한은 얘는 무한대로밖에 안 보내잖아, 그지?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은 자유롭게 x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지, 그지? 그마저도 0 플러스라고 이렇게 해주는 이제 습관을 좀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걔는 이제 0이라는 그 해석이 큰 0, 그러니까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기 때문에 그건 1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걸 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함수에서 다루는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제 로그 함수에서 이것도 편의상 얘는 gx로 잡을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gx는 어떻게 돼요? 빨리 시간 좀 주시죠.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는 gx는 어떻게 돼요? 아니 할 말 있니? 할 말 있니? 어? 그치 이거 돼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질문 자체를 모르고 질문. 로그라는 놈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한번 해봤어. 선생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 절대 안 돼. 왜냐면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로그는 진수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보는 건 안 되고 플러스 0은 어때? 괜찮은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알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로 극한을 좀 뭐 더 뭐 몇 개 더 정리하겠지만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할 거고 이제 나머지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팁은 여기서 미리 팁을 줄 건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관계가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 가운데 마이너 x라는 다항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팁인데 무한대로 가는 속도 또는 0으로 가는 속도가 지수함수가 제일 빠르고 그 사이에 다항함수가 있고 로그함수가 제일 느리다. 좀 약간 뭔가 이 증가하는 그 느낌이 억눌려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도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ln x분의 어떻게 돼요? 0으로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뭐 2의 x분의 x, 뭐 100승 이런 것들도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한 그래프로 방향성을 따지는 거 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건 좀 쓰고 지울게요. 이제 로그 함수를 좀 먼저 다룰 건데, 로그 함수에서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마 너희들 이제 손이 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텐데, ln이라는 것을 그 전까지는 잘 안 썼던 기호입니다,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선행이 된 친구들이라면은 미적에서는 거의 90%가 이 lnx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로그고, 오히려 미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기 힘든 로그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밑변환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얘기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보면은, 자, 결론은 얘가 1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왜냐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죠. 근데 얘도 사실 nn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분의 0 꼴이 맞고요. 지금 아까 지워버렸지만 0분의 0 꼴이 맞고요. 그러면은 증명은 오히려, 자,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로그의 성질이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앞에, 그지?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로그는 진수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요 놈이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요 2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얘가 1이 된다. 오케이?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굳이 쓰자면은,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냐면은, 위에 걸 그대로 웬만하면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을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걸 그동안 사용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에 학습이 된 것처럼 얘가 1로 가는 게 확인됐으니까 얘는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과연 이거 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면 답은 3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령이, 너희들도 이미 그렇게 배워왔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하나 요령이 생긴 거야.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저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3x 맞추고 할 건데, 이게 x분의 1이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 곱을 비교하는 어떤 과정이 벌어지고, 그럼 얘가 2의 3승이 되는 거고, 앞에 ln이 있으니까 3이 앞으로 나온다.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일반화 시켜볼게. 차라리 이 복잡한 과정을 이제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x, gx 다 0으로 가는 걸 만족하고 있다면, 0분의 0꼴이 맞다면, 얘는 자, 착각하면 0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얘가 0으로 하고 얘가 0으로 간다면 요 놈의 극한은 이 놈으로 대체를 해서 풀어낸다. 그럼 너희들이 수트에서 배운 극한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알다시피 이걸 그대로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그럼 사익선을 바꿔볼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0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얘가 그냥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훨씬 쉽죠.
뭔지 아시겠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 맞아요? 맞거든. 그러면 차라리 이 놈을 1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바꾸면 끝나요. 이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가고 이건 이제 하나 예를 들었으니까 요거 우선 이해됐습니까?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좀 지워도 되겠죠? 여기 좀 지우고 이쪽 다 가볼게요. 자, 그래도 우리가 요게 마지막 선생님이 하고 싶은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미시 a인 것은 ln a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미분에서 다 연결되니까 다시 바로 잡고 갈게요. 지수함수도 이제 마찬가지. 지수함수도 결과적으로 이것도 1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증명을 좀 해보면은 우선은 정석대로 가면은 이놈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것도 0분의 0꼴이 맞죠? 그럼 이걸 t로 치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히려 x가 ln 1 플러스 t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저 식이 이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원래는 위에 있는 t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t분의 1이 되고 그지? t분의 1이 다시 지수 로그의 성질에서 올라가고 그지? 그럼 또 이게 2의 정의를 만족하고 또 얘가 또 이게. 그럼 앞에 로그 함수랑 비교했듯이 역수 관계니까 0으로 아닌 놈이 수렴값이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그지? 그 수렴값의 역수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 이것도 바로 갈게요. 미시 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똑같은 이거는 증명을 좀 다시 한번 써도 똑같은 과정으로 ax-1을 t로 바꾸면 x가 자, 가끔 이런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너희들 뭐 나중에 면접 볼 때 이 수린 면접 문제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lnx의 미분을 갑자기 물어봐. 알죠? x분의 1은 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해버려요. 그때 너희들 다 지금 필요한 어떤 과정이 하나 아시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로그 이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원래는 밑에가 ln a분의 1이 있는데 ln 1이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로그하고 지수하고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많은 과정이 아까랑 똑같이 이제 통일된 어떤 해석을 해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요 뒤에 1이 있어요. 저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2의 x승만 있어가지고는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1로 가기 때문에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2를 뺀 거지만 사실 이 2를 뺀 이유는 요런 부분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2를 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반드시 이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이것도 사실 로그랑 똑같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 과정이 그게 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이걸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순서를 바꿔 설명한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제는 리미트 x가 편하게 0으로 갈 때 뭐 3x분의 2의 2x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제일 단순한 문제요.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오케이. 극한에서 막 괜히 힘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